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8월 2일입니다. 지난 7월 28일과 29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람보르님, 90판 끝나고 면허 조회, 뺑소니죄로 도주차량죄죠. 2020년 3월에 면허 반납하고 임시면허 한 달 받았는데 2021년 6월에 90판 재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나왔고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죠. 2년 6월 형이 확정됐고요. 자동차 면허 조회해보니 면허가 유효하다. 벌점 15점밖에 없다. 뺑소니는 4년인데 좀 황당하다. 글쎄요, 뭐 이런 경우가 저도 간혹 정말 한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 경우긴 한데, 분명히 형사상으로는 도주차량죄가 맞는데 면허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하고 행정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인데, 사실 왜 이런 게 발생을 하냐면은 형사상 처벌은 검찰에서 하는 건데 검찰은 행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정에 대한 거는 경찰입니다. 경찰. 우리나라 경찰은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있죠. 그지만 행정에 대한, 특히 도로교통법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에 대한 것은 뭐 다른 부서, 예를 들어 뭐 이제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아예 그걸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두 가지를 다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건데, 검찰은 어쨌든 형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서 형사법원에 올리는 것이고, 형사법원에 확정되면은 그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죠. 뭐 무죄나 이제 뭐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일단은 검찰은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영역이 아니니까. 실제로 검사님들이 사실 면허 취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면 본인들 업무가 아니시니까. 뭐 검사라고 해서 뭐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게 임시면허 한 달이 나왔다, 40일이 아닌 것도 좀 이상하긴 하고요. 원래 40일이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임시면허가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벌점 15점으로 또 유효하다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 벌점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나온 벌점인지 아니면 후에 또 이제 다른 사건으로 벌점을 받으신 건지도 지금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어떻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사실은 행정과 이제 형사가 일치되지 않아서 이게 발생을 하는 건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행정이 잘못 나왔다 하더라도 뭐 그것은 행정청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은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불이익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저는 4년 취소인데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행정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좀 나오기가 힘든 케이스죠.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돼, 사실은. 자, 뿌꾸빵님, 구제 가능한 케이스냐? 작년에 12월 초에 킥보드 사건으로 이제 적발돼서 면허 취소 2년이 됐고요. 네, 이미 이제 면허 취소가 2021년 1월 16일 날 처리가 됐네요. 못하죠. 네, 90일이니까. 암만 늦어도 3월 또는 4월까지는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행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M1NJL님, 저한테 추가 질문 주셨고요. 초범이고 0.07, 사고가 없다면 보통 벌금은 4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400만 원은 사실 감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저는 좀 억울한 점이 있다든지 뭐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400만 원 정도는 감당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칠색조님,
뺑소니인가요? 25일 오전 5시 50분경 좁은 골목도로에서 중앙선에서 제가 휴대폰 연락을 온 것을 확인하고자 잠시 휴대폰을 본 사이에 상대 차량과 서로 피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상대방 차가 사고 난 줄 모르고 그냥 멈춰 있는 것만 확인하고 아무 일 없는 줄만 알고, 그러니까 사고가 없었던 걸로 알았다 이거죠. 이동을 했고 그 뒤에 블랙박스 확인했지만 별다른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 사고가 접수가 됐다, 조사받으러 오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하고요. 저는 사고 난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조사받던 중 경찰이 제 차가 내려오는 이 CCTV를 보여주는데 제가 차 도로 중앙 쪽으로 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CCTV를 보고 저로 인해 사고가 난 것 같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점에 인터넷을 찾아보고 아는 경찰 지인한테 연락해보니 괜찮은지 걱정하지 말라 하던데, 혹시 뺑소니 사건에 적용이 되나 조언 좀 구해봅니다.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접촉 뺑소니라고 해도 설령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일단은 비접촉은 아닌 것 같은데,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도주차량죄가. 그래서 상대방의 뭐 피해가 있다면은 도주차량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몰랐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빠지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뭐 뺑소니라고 하는 건 고의성이 담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면 성립이 안 되죠. 도주차량죄는.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이제 뺑소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글방중님, 1심 벌금에 대해 검사님의 항소. 판사님이 1심에서 1200만원, 검사님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님이 이제 벌금형을 내렸는데 검사님이 항소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중요한 게 검사님의 항소 이후에 선고기일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 반성하는 걸로 보이지 않아서 이런 문구가 있었다. 근데 사실은 출석을 했다 이거죠. 검찰에 전화를 해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써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항소 이유서에 써 있는 건데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쓰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세밀하게 볼 수가 없어요, 검사님들이. 이제 쓰다가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고쳐달라고 하시면 되고 정정이 가능하니까요.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건 좋지 않으니까 항소 이유서를 반박을 해야죠. 실제 출석을 했고 검찰청에서도 인정을 했다. 근데 이제 오타 같으니까 그거를 항소부에서 좀 판단해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은 항소에 가게 되면은 더 센 형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검사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의 벌금으로는 너무 경하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한 거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님들도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문서 실수니까 문서에 대한 실수는 또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선고에 대한 실수가 아니잖아요. 선고 실수면 굉장히 크죠. 그거는 엄청나게 크지만 이제 그 어떤 재판 과정에 대한 이유서에 대한 실수니까 그 정도는 좀 너그럽게 좀 생각해 주시고 일단은 그 반박 서면 같은 걸로 작성하시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세 가르시아님, 킥보드 음주 사고. 킥보드 음주 사고로 상대방 오토바이 대물 피해 경찰 접수됐습니다. 대인은 없고요. 대물이 나왔지만 이제 사고가 있으니까 2년 행정처분 받았다고 합니다. 범칙금 10만 원인데 약식 기소를 받았다.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좀 많아요. 저희 카페가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기도 합니다. 뻔한 사건들이야 뭐 다 이제 답을 아시니까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은 이제 저를 믿고 질문하신 거란 말이에요. 감사드리고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사실 답변을 하기가 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변호사든 행정사든 뭐 법무사든 관계없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밥 먹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도 다른 건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뭐 행정사들이 가장 잘하는 뭐 출입국 사무소 업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귀화 신청해달라고 가끔 오시기도 하는데 못해요. 그냥 다른 데 보냅니다. 저는 못하니까. 뭐 어쨌든 이쪽은 제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질문 주셨고요. 근데 이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봐도 원래 범칙금 10만 원은 이제 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에요. 음주운전이라고 제명이 써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뭘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공소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죄명을 근거로 어떤 형법에 의거해서 한 건지. 근데 알다시피 지금 예전에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보내드렸죠. 한번 다시 보내드릴까요? 자, 제가 예전에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여기 중간 보시면 5월 27일자에 받은 거예요. 경찰청에서 받은 겁니다. 경찰청에서 받은 거고 뭐라고 이제 써있냐면은 경찰청 교통국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모든 교통 담당을 하시는 가장
최상위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서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개인형 유동장치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범칙 행위에 해당돼서 범칙금 10만 원에 부과된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은 안 나옵니다. 벌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의뢰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뢰인들이 없다면 저도 이게 긴가민가 할 텐데 경찰청에서도 없다고 하고 저희 의뢰인 중에 벌금 받은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면은 그 경찰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이거를 구약식으로 기소하신 것 자체가 검사님께서도 이거 좀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죄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른 죄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죄명에 음주운전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어떤 죄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검찰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어떤 죄명으로 기소가 된 거냐, 왜 기소가 된 거냐. 경찰청에서는 분명히 이거 과태료를 끊는다고 하는데 뭐 어떤 근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전동 킥보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과거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 맞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 실수가 있다면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좀 정밀하게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해보시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벌금이. 왜냐하면 판사님조차도 이제 헷갈려 버리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좀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